일본의 경제 보복 국면에서요, 민주당과 이 양당 대표가 치고받고 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은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위협이지만 또 우리 문재인 정권의 대응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정권과 민주당은 우리 당에 대해서 저자세니 팀킬이니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 고민 없이 야당 비난에만 골몰하는데 참으로 치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상시국에 자유한국당은 추경 처리는 물론이고 일본에 대해서도 친일적인 행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일본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결의안으로 규탄하고 추경안으로 대응하는 여야의 일치된 단결이 절실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친일의 프레임에 걸려들어야 하는가? 한국당에서는 상당히 좀 깝깝했던 것 같은데요. 반전의 기회를 민경욱 대변인이 앞장서 잡아보고 싶다고 하는 걸까요? 비를 맞으면서 소녀상이업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평론가님? 어떤 내용이었나요? 국민들이 확인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페북에 먼저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아주 격앙된 그런 표현들을 썼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본이 저렇게 우리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니까 진짜 친일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글쎄요, 외교부에서 할 만큼 다 했거든요. 그거를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를 꼭 해야지만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 부친이 지금 친일파다라는 의혹을 또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미 2012년 대선 때 제기됐던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제 핵심이 뭐냐면 부친이 일제 강점기 시절에 농고를 졸업하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농업개장 과장 등의 공무원으로 일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일제에 협력한 부역자다. 친일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에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해가지고 다 밝혔던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이 구체적인 친일 행적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데가 민족문제연구소인데 거기에 보면은 말단 공무원들은 친일파로 이 친일 임명사전에 게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일파에 대한 범위와 또 규정을 임의대로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때 당시에 친일파 아닌 사람이 없죠. 이런 식으로 친일파의 의미를 확장시켜 놓고 그러니까 모두가 친일파니까 친일파 논란은 무의미하다라고 몰아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부적절한 그런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정부와 여당의 친일 공세에 오히려 황교안 대표는 웬 친중이냐라고 하면서 이 고리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당의 대변인이라는 분은 왜 이런 공세를 계속하시는 걸까요? 기존에도 계속 가짜 뉴스성 주장을 적지 않게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친일 프레임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선택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때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때리는 이런 이제 전략을 택한 것 같은데 일본에 대해서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좀 자극적인 표현을 썼어요. 사실은 국회의원, 정치인이 써서는 안 될 표현까지 썼단 말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반일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오해를 좀 하자고 들면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조야를 더 자극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에 더 득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그러니까 항의를 가장한 그러니까 반일을 가장한 친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태경 의원이 그러니까 반일하는 보수가 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는 다 친일만 있는 게 아니고 보수 중에는 그러니까 항일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유한국당 내에는 그런 의원들이 없는가? 그러니까 그걸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지점에서 보더라도 이 민경욱 대변인의 이번에 일본에 대해서 쓴 아주 자극적인 표현들 같은 거는 오히려 더 반감 효과만 더 유발한다. 그러니까 잘 좀 생각을 하시고 수위 조절도 좀 잘해서 그러니까 정말 친일 프레임을 벗고 싶다면 그러니까 이 항일하는 보수의 어떤 모델
그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서라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자유한국당 친일 프레임은 좀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자유한국당이 잘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여당 측 또는 청와대에서 굉장히 강경 기조로 나갔잖아요. 그랬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계속 그걸 갖다가 비난을 하기 때문에 그건 마치 이게 친일인 거지 반일이 아니고 친일인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여당에서 할 말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친일 프레임에 오히려 갇혔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경안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추경안이 물론 어떤 조목조목 상세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경안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지금 일본의 잘못된 수출 규제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추경안 자체를 마치 반대하는 것 자체는 지금의 어떤 일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는 그런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 자유한국당이 전략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오히려 여당보다도 앞서가면서 일본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오히려 국민의 어떤 불매운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아니고 독려를 하면서 합리적인 그러한 것들을 제시했으면 이런 프레임에 갇히지 않았을 겁니다. 안쓰럽게 프레임에 허우적거리면 안 될 텐데 평론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공당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민경욱 의원이요. 저게 당 입장인가요, 교수님? 아니면 본인의 자기 정치인가요? 당 입장이라고 한다면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대변인으로서의 몸부림이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 더하기 이제 지금 현재 그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국민들이 많이 갖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 자기 정치의 일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번 그 대일본 관계에서의 정치적 이익은 거의 없다. 우선은 국민 감정에 반하는 행동들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습니까? 모든 스포츠, 축구, 야구, 뭐 농구 할 것 없이 일본하고만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럴 정도의 어떤 반일 감정 또는 극일 감정 이걸 가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그 태도는 사실 국민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우리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선은 일본이 그 경제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규탄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규탄을 하고 이런 사태가 됐고 대책이 정부가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했다면 오히려 친일 그러니까 일본 문제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나가는 정부에 대해서 결국은 비판을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지점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그 지점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참 이 국민 공감 능력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김철근 교수님이요. 그런데 이분 박순자 의원에게 징계를 했던 부분도 과연 잘 맞추고 있느냐 공감대 부분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잠깐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의원님. 아니,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해서요, 의원님. 어떻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어떻게 났는지 좀 서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고 가시죠. 잠깐 서서. 어차피 발표를 하시니까. 저 보도 자료는 나갈 겁니다. 박순자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 처리하라! 자유한국당은 개파 논란 중단하라! 워낙 5.18 망언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공분이 있었죠. 근데 그것보다는 위원장 나오라고 했는데 버틴다? 그게 더 괘씸죄가 됐던 걸까요? 더 심한 징계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원권 이제 6개월 정지 징계를 이제 중징계죠. 저 정도면 내린 거예요. 근데 좀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김순례 이제 최고위원하고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막말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3개월 당원권 정지시켰단 말이에요. 기준이 없는 거죠. 게다가 따지고 보면 박순자 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요. 국회법 그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사실은 잘못된 관행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 관행을
어떻게든 바꿀 생각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런데 오히려 법 지켰다고 지금 6개월 당원권 정지를 해버리기에 되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정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모양새가 좀 안 좋아졌다. 자유한국당이 과연 어디를 향해 가려고 하느냐. 정말 정치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정치 선진화를 그야말로 하려고 하는 건지 의문이 많이 든다. 총선을 앞두고도요. 뭐 그때 그나물처럼 오히려 연대를 하는 아주 익숙한 방안들이 나오던데요. 당사자들은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광선 변호사님? 이제 선거가 그래도 상당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공화당과 연대를 해서 물론 우리공화당이 사실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박빙인 경우에는 우리공화당이 몇 표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특히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분을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과연 우리 한국당과 총선 연대서를 했을 때 과연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총선에서 표가 올 수 있느냐. 그 부분은 굉장히 의문점이 든다고 봅니다. 이제 방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공화당과 연대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박순자 의원과 관련된 징계 부분 이런 것도 보면 상당히 지금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어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특히 지금 징계와 관련된 문제에서 딱 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5.18은 법적과 역사적으로 이미 평가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망언을 한 거에 대해서는 3개월 징계했는데 징계하면서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박순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만에 결정을 내려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밥그릇 싸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찍 결론을 내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런 식으로 두리뭉실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어떻겠냐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공화당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게 정체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이 뭐냐 완전 보수진 소리의 꼴통이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용어를 잘 쓰진 않지만 굉장히 스펙트럼에서 우측에 있는 것이 자체가 그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지 총선을 위해서 정치공학적으로 전화 행동하는 것 자체는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철균 교수님. 자유한국당하고 우리공화당이 합당 또는 연대 뭐 선거 전략 전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올수록 우리공화당 지지도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 저런 얘기를 할 그게 아니고요. 선거 공학적으로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이 떨어져요? 우리공화당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합치거나 연대할 거면 큰 집 지지를 하지 작은 집 지지 않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이제 흘러나오는 건데 유리한 쪽에서 흘렸겠죠.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래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이든 우리공화당이든 연대나 통합 얘기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